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경입니다. 오늘이 어떤 시간이냐,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좀 하려고 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첫 시간 좀 게스트 모시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주린이들이 요즘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아무래도 좀 물리고 힘들고 손실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문가로서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에 만나서 꿀팁 좀 드리고 같이 한번 식사로 한번 하고, 그래서 줄이나 밥 먹자라는 컨텐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거 보시고 또 용기 내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첫 번째 주린이 오셨으니까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웃으셔도 돼요, 편하게. 네, 좀 오는데 카메라 때문에. 오늘 이제 주린을 첫 출연했으니까 일단 음식이 앞에 놔져 있지만 요거는 조금 대화를 하면서 좀 이따 네. 먹겠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일단 자기소개 잠깐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있고서 좀 헤어샵을 하고 있는 지금 원장. 원장님이세요? 네, 원장이에요. 원장님이세요? 원장입니다, 원장. 네. 그 가게 이름 말하셔도 돼요. 혹시나 이거 보시고 또 잘생기셔가지고 손님들 갈 수 있잖아요. 네, 서울대 입구에서 하는 그 이철 헤어커라고. 원래 원장님들은 사실 머리 한번 하려면 예약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그럼 미용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이 좀 재밌고 좀 보람찬 일이 있나요? 김재경님께서 네네. 만약에 이제 샵에 오면은 제가 이제 상담해서 김재경님 헤어스타일이 이래 해서 이렇게 한번 변화를 줘보자. 머리를 한번 길러봐도 강인해 보이지만 어떻게 좀 더 부드럽게,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좀 보람스럽고, 그리고 또 했는데 또 만약에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왔어요. 그럼 되게 좀 약간 실망하고 좀 화도 나고 좀 안 좋은 것도 있죠. 약간 이런 것 같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안 됐을 때 화가 나면 그 사람은 진짜 그 계통이 전문가인 것 같아요. 좀 화가 나요. 그쵸? 화가 나요. 화가 나죠. 네, 화가 나고 망했다. 요즘 같은 경우 아무래도 좀 힘들다 보니까. 근데 요즘 소득이나 좀 괜찮으세요? 좀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터지고 작년까지는 괜찮았었다가 올해 들어서 한 수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차츰차츰 쌓여서 그런가 처음에는 이제 뭐 영동이나 홍대나 네네네. 이렇게 가다가 네네. 점점 이제 동네 상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권이 큰 편 아닌가요?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타격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 수가 좀 줄어들어서. 학생 수가 이제 거의 안 오니까 굉장히 이제 주식을 그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건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한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 그럼 주식을 시작은 작년 9월 달에 했고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혹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인의 소개로 코인인데 네. 약간 그 네트워크랑 해갖고 사기성이 굉장히 강한 다단계 코인인데 네. 너 이거 안 하면 난 너를 안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친구가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해서 해야 되나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완전히 다 날라갔죠. 그게 60만 원까지 갔다가 네네네. 지금 10,000원이 됐어요. 매수는 얼마에 하셨는데요? 60만 원 거의 가까이 금방에 한 거죠. 그게 이제 채굴기를 이제 다단계로 계속 판매하는 건데 그럼 투자 금액 다 날리신 거예요, 그냥? 다 날라갔죠. 아, 진짜로?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식사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똑같이 주린이겠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하실 때는 내가 좀 더 아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또 교훈이 있는데, 근데 사실 오늘 오신 주린이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좋다 그러면은 덥석 사고 물리고 손실 보고, 그럼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 그 추천한 사람은 연락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좀 부분이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남의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돈 버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 알면서 어렵죠. 이 주식시장에서 남의 돈 먹기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진짜 겸손하게 돼요. 진짜 진짜 너무 겸손하게 돼요. 토닥토닥 해드려야 돼. 이제는 매매를 좀 해보시고 그래도 1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니까 하루에 1%, 뭐 2, 3일에 1, 2%가 굉장히 소중한 거 좀 아시겠죠? 0.5%도 소중한데. 전 또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돈이 깨지고 나서 아는 분들도 많지만 깨져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좀 아셨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주식하면 좀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완전 주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가 10년 동안 이게 산업이 발전할 거, 10년 동안 성장할 거, 어떤 섹터가 갈지. 이게 성장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가야 되나? 이 정도 손실 봤으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종토방에 들어가면 종토방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 한 번 더 믿어보자. 뭐 이런 식이니까. 혹시 네이버 종목 토론방 가시나요? 정말 제대로 된 실력자들은 거기 안 가거든요. 일단 저도 안 가거든요. 근데 주린이들이라고 처음에서 얘기할 수 있는 토론방이 사실 종목 토론방이 제일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대부분 다 처음에 이제 종목이 빠져서 간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빠져서 간 사람들이 처음에 보는 글귀가 뭐냐면은 문상 왔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육개장 나왔습니다. 내일 어차피 매매를 자기 원칙대로 하고 내 소신이 있다면 그런 데서 말을 휘두를 필요가 사실 없어요. 빠지면 빠진 대로 추가 매수라는 전략을 쓰면 되고 그런 돈에 대한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그거 볼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그거 보고선 기분 상해서 기다릴 거. 근데 내가 혼자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꿀팁을 드리면 안 보는 게 근데 또 그러다가 재밌는 게 뭐냐면 주린이들은 그런 토론방을 가서 자기가 지금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내 말에 좀 그 도움되는 그 하나의 한 글을 찾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다 하나 찾으면 이 사람이 되게 은인 같고 또 그것도 보면서 마음 위안 갖고 하는데 또 막상 반대로 가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무튼 토론방은 좀 적당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얘기만 좀 했다면 이제는 좀 좋은 얘기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가장 기분 좋았던 수익이 또 언제 있을까요? 진짜 단타 끝내 아주 그냥 네. 맞들여가지고 하루 반나절 동안 해가지고 하루 반나절? 궁금하다. 얼마 넣었는지 얼마 벌었는지 궁금한데. 제가 그때 처음에 넣었던 금액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갑자기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아 진짜로? 네. 500을 넣었는데? 네, 상한가를 쳤어요. 오, 네. 그러더니 그 다음날 네. 하루 만에 거의 250을 벌었던 것 같아요. 하루만 250만 원? 네. 그러면은 500으로 250만 원 벌었다고요? 네. 50% 수익을 그럼 얻게 네. 됐어요. 하루 반나절 만에? 와. 진짜 그래서 저는 그 금액 그 종목도 얘기해도 돼요? 네. 네, 얘기해도 돼요. 피플바이오라고 퓨바이오? 너무 사랑했죠 그거. 바이오주들이 원래 좀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 2, 3천 넣었으면 실전 매매 할 때는 적게 넣은 게 많이 가요. 맞아. 많이 넣은 건 물리고. 많이 온 건 물려요. 그렇죠. 진짜. 꼭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거 제가 제자들 이제 교육해 주는 것 중에도 또 요게 있어요. 이따 좀 맞아요.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최악의 손실도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아, 요건 진짜 짜증났다 이런 거. 녹십자 MS였던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끝까지 가져갔구나. 그거를 거의 손실을 네. 한 400 정도 본 것 같은데. 400 정도? 네. 퍼센테이지 얼마 정도? 한 1000만 원 얻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정도? 네. 그럼 40% 정도 네, 맞아요. 손실인데요? 그것도 유명 네네네. 유튜버는 아니고 네. 그냥 조금 유튜버 중에 조금 그래도 좀 인지도 있는 분이 네네.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이제 엘리엇 파동 가지고 막 네. 얘기하시는 기술적 분인데 분석으로. 네. 그래갖고 그분 이제 믿고 들어갔다가 그래도 뭐 이번에 짧은 기간 동안 그래도 많은 걸 좀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배웠죠. 남의 말 들으면 안 된다. 네 맞아요. 예, 진짜. 이제 근데 솔직히 지금 얘기를 잠깐 해봤지만 아직도 원칙이 없거나 자기만의 소신이 없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이런 부분 제가 좀 이따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매매 저는 스타일은? 매매 스타일이 없는 게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없어. 감으로 하거든요. 아 진짜 감해요. 마지막 질문인데 주변에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분들이 물론 많겠지만 네.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이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정말 좋고 나는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좀 있나요? 그 유명한 그 명언 있잖아요. 주식은 원수한테 추천한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뭔가 좀 느긋하고 좀 여유 있는 걸로 제대로 된 투자를 하고 싶다. 친구들한테는 좀 투자해봐라. 권유하고 싶어요. 네, 권유하고 싶어요. 네, 그런 건 아니, 저는 이거 왜 물어봤냐면 사실 저는 주식을 굉장히 좀 투자를 권유하는 편이에요. 물론 전문가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같은 그쵸. 맥락이긴 한데. 예. 근데 원체 근데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나 이런 분들이 주식으로 망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IMF도 겪고 닷컴 버블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흔들릴 때 지금 같은 정보도 없을 때 했으니까 많이 손실 본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밑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주식을 하면은 도박을 한다는 둥 뭐 주식을 하지 마라 패가망신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살아가지고 사실은 뭐 부모님 세대 분들한테 주식한다고 하면 이제 거의 뭐 도박꾼으로 알 정도로 맞아요. 추천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처음 주식할 땐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 투자라는 거 이제 활성화됐고 현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밑에 20대 30대 분들이 우리 진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투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식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주식 도박꾼이었어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때 저 전문가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 친구들도 너 주식한다고 그러면 저를 다 피하고 아, 진짜요? 진짜 피할 정도로 와. 지금은 주식한다고 하면 맞아요. 오히려 예, 예. 연락이 와요. 예. 종목 종목 뭐 좀 있냐 얘기 좀 재경아 해달라고. 종목 좀 예. 줘라 하는데 예. 물론 제가 수익을 또 많이 내드리긴 와, 하는데 네. 근데 그 전만 해도 저를 도박꾼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서야 좀 제 입지가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식 투자라는 거는 저는 좀 무조건 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1년에 보통 한 4%로 잡거든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할 때 4% 정도를 올린 상태 협상을 해요. 물가 상승률 때문에. 보통 공공 뭐 지하철비라든지 버스비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런 것들이 4%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해지하려면 지금 내 집값은 몇 프로씩 올랐죠? 한 2, 3%씩 올랐어요. 뭐 맞아요. 10억짜리가 뭐 네. 15억 되고 막 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걸 해지하기가 지금 그냥 월급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현실이 주식 투자나 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국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권하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현실에서 등대 밀려서 했다면 그래도 올바른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제 설명드리는 거는 올바른 방법을 그동안 안 했으니 이 방법대로 해보면 너무 좋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저게 또 본점이니까 네, 아, 제가 너무 맛있어요. 진짜. 보쌈을 좀 드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네. 특별히 제 원할머니 보쌈이 본점이 청계 8가 있어요. 거기 청계 가서 8가. 직접 사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저게. 예. 다행이네요. 아, 진짜 맛집이에요. 진짜. 이제 이어서 가면은 그럼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소신이 제일 소신. 투자 소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잃어보니까 뭔가 아시겠죠? 많이 이러니까 자, 소신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난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제 원칙들인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좌를 관리하고 내가 종목을 빨리 잘라내고 수익 낸 건 더 가져가고 이런 전략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전략들은 하나도 없어요. 감으로 사고 물리면 존버하고 이런 게 너무 반복적이다 보니까 그게 원칙이 된 건데 이걸 좀 제가 깨드릴게요. 그러면은 제가 제자들한테 교육을 하는 이런 부분 중에 이제 하나 이제 푼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본인의 포지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지션.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달리기 잘하시나요? 아, 엄청 잘하죠. 잘해요? 네. 단거리를 잘해요? 장거리를 잘해요? 둘 다 잘해요. 진짜요? 네. 둘 다 잘한다고 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단거리를 잘하는데 장거리를 잘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잘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난 단거리를 잘하니까 단거리에 맞는 걸 연습하면 되고 장거리를 잘하면 장거리를 연습하면 되는데 일단 본인 포지션이 없어요. 주식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단기를 잘할 건지 중기를 잘할 건지 장기를 잘할 건지에 대한 포지션이 없다 보니까 직장인인데 나 지금 손님 와서 막 팜 말아주고 해야 되는데 단타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를 먼저 정하고 이게 정해지면 뭐가 좋냐면 종목이 정해져요. 내가 갑자기 단타를 막 치지 못하는데 막 급등주 들어가. 그럼 대응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머리 말고는 물려있어. 10% 물려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회사에서 내가 종목을 사고 단타 치려고 화장실 가 숨어 샀는데 갑자기 팔려고 했더니 과장님이 불러가지고 갑자기 회의를 시작해요. 이러면 이제 좀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포지션이다. 이거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꿀팁. 내가 지금 단기성에 있는 호재로 가는 종목보다는 시장 섹터에 부합하는 좀 느린 종목들, 중기 종목들 이런 걸 하시면 좋거든요.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맞아요. 떨어지면 떨어졌어? 더 사면 되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떨어질 때 더 사고 가져갈 수 있는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에 가장 또 큰 포인트 하나가 또 있어요. 혹시 뭘까요? 매수 시점? 매수 시점은 사실 중장기 종목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종목이 오래 갖고 갈 거니까. 자,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망하면 안 돼요. 그죠? 갑자기 거래 정도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지만 실적이 나쁘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물려있더라도 배당을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럼 배당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2%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당을 하게 되면은 배당 성향으로서 내가 물려있더라도 적금 든 느낌으로 이게 시세 차이가 안 나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내가 시중금리를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물려있어도 나 적금 든 거야. 안 팔면 되고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면 올라올 거니까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가 낮아지고 그 단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내가 빨리 수익권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많이 안 해요. 너무 쉽죠. 너무 주식이. 쉬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 쉬운 길을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빨리 수익 내고 싶어서. 너무나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이것만 좀 먼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정했다면 계좌 관리를 좀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계좌 관리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계좌 관리 혹시 말씀 드려본 적 있나요? 계좌 관리. 계좌 관리는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춘다, 뭐 체인지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종목 교체를 빨리 네, 한다? 종목 교체 빨리 한다. 그런 것도 맞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매매를 할 때는 주식에 대해서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식은 잃지 않아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지키는 게임. 그럼 지키다 보면 결국에 내가 수익이 나겠죠. 장이 좋으면 자동으로 날 거니까. 근데 지키는 걸 먼저 배우지 않고 버는 걸 먼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공격만 할지 알지 방어는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방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손절매긴 한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비중이에요. 비중. 자, 이거 이제 또 크게 웃을 텐데 이렇잖아요. 우리가 매매할 때 이거 진짜 갈 것 같고 비중을 크게 넣은 종목들 있잖아요. 간 적 있나요? 많죠. 간 적 있나요? 안 갔죠. 예. 근데 크게 는 건 조금 안 가고 손절매도 안 가고 물려 있지만 한 주 산 거 100% 가잖아요. 한 주 사는 거는 진짜 100% 가죠. 그죠? 막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죠. 그죠? 예, 심각하게. 한 주 산 거에 심각한 근데 거. 이러잖아요. 이게 비중이 바뀌었으면. 아,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비중을 갖게만 했어도 아, 어때요? 5개 종목을 사요. 비중이 같아요. 10, 10, 10, 10, 10. 근데 이게 10% 날라가고 이게 10%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계좌는 어떻게 돼요? 상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실 안 나는 예. 거죠. 그리고 이게 5% 가고 이게 3% 가고 뭐 2개 수익 또 하나 10% 손실. 이래도 계좌 크게 박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비중 50% 넣고 10, 10, 10, 10 넣는데 이 50%가 주가가 빠지고 나머지 게 올라간들 복구가 안 되는 그거 거예요. 안 되죠. 예. 딱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죠? 제가 그래요. 그래서 개인들 계좌를 봤을 때 가장 전 첫 번째 보는 게 뭐냐면 계좌의 비중이에요. 네. 진짜 쉬운 방법이고 너무 간단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종목에 맹신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매매할 때는 비중을 나누시면 되게 좋아요. 꼭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중을 나눌 때 내가 손절매를 했을 때 부담 없는 금액으로 하셔야 돼요. 본인의 그릇이 너무 과하게 커지면 내가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지금 본인이 뭐 한 달에 한 1,000만원씩 날려도 돼. 할 정도의 뭐 자금력이 있으면 한 종목에다가 뭐 한 2, 3천씩 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월급을 번다고 했을 때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면 한 400, 500 정도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네네. 직장인들은. 근데 한 종목이 만약에 한 2, 300씩 떨어지면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한 종목이 한 주를 샀을 때 수익이 많이 낼 수 있던 건 뭐냐면 그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이 안 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그런 심리가 될 때까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오히려 100만 원씩 넣을 때 수익률 더 좋을걸요? 훨씬 좋죠. 앞으로. 예. 그죠? 근데 오히려 500씩 1000씩 넣을 때 수익이 안 좋아요. 왜냐면 불안하거든. 벌써 이미 심리에서 내가 게임을 진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비중을 똑같이 넣고 종목이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상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한 종목당 비중은 내가 편하게 손절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까지 줄이셔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너무 간단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매매 방법은? 가끔 들어보긴 하는데 음. 안 돼요. 근데 이 방법도 사실은 정확히 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비중까지 지켰다면 내가 이번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번 매매에서 얼마를 잃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못 들어봤을 건데 우리가 매매할 때 보면 이렇잖아요. 이 종목 사면 얼마 벌어? 이번에 얼마 벌 거야 하지만 이거 사면 얼마 잃을 건데? 하는 분 들어봤어요? 그건 못 없죠. 들어봤어요. 예. 저는 매매할 때 이번 매매는 난 얼마 정도까지 잃을 거라고 하고 들어가요. 그 이상은 안 잃을 거니까. 그게 바로 지지선과 시장의 중요 가격들을 세팅을 해놓고 그 자리까지 떨어져 내려가면 이제 더 지하실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만 잃겠다고 하는 가격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얼마 벌겠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목표가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번 매매에서 얼마까지 잃겠다고 하는 걸 먼저 선정하고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해요. 난 이번 매매에서 이것만 잃을 거니까. 그런 거죠. 이건 처음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고급 꿀팁이에요. 그 손실가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손절매를 해야 되는 구간이 이평선 구간이 만약에 10%의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현준 씨가 50만 원만 잃으려고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번 매매 얼마의 자금이 들어가면 되죠? 500. 그죠? 500이죠. 네, 500. 10% 떨어지면 50 떨어지는 네, 거니까. 500. 그럼 난 이번 매매에서 500만 넣는 거예요. 그럼 나 50만 잃을 거니까. 맞아. 그죠? 예. 너무 쉽죠?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이거 왜 논리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더 없어요. 그리고 비중은 몇 개로 나누면 가장 좋으냐면 20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파산 위험이 0에 수렴해요. 그 매매를 할 때 20개 이상의 종목으로 나누는 건데 또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비중을 나누는데도 다 떨어져요. 그런 경우 있는데 현대차, 기아차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현대, 기아는 사실 같은 섹터예요. 같은 회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섹터가 다 달라야 돼요. 메타버스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뭐 전기차 섹터, 2차 전지, 자동차, 선박 이런 식으로 섹터가 다 나눠지면 전부 다 섹터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10개 중에 어떤 거 올라오고 떨어지고 하는데 그게 상쇄가 되는 거죠, 손실이. 그럼 내 계정 박살나지 않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야 비중이 같아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야지 어느 하나가 치중되면 그게 떨어지면 내 계정 망가질 거니까. 근데 어때요? 거기서도 근데 종목 분석 같은 거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종목 분석, 종목 종목 분석이나 섹터는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주린이들이기 때문에 계좌 관리를 하는 거 먼저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계절 사이클을 좋아해요. 이제 스키장 오픈할 거고 위드 코로나 하면서 스키장 슬럼프들이 더 많이 오픈될 거니까 올 겨울은 스키장에 인파가 몰릴 것이다 가정하고 저는 스키장 관련주를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식의 투자의 포인트나 방법이나 명분을 만드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매매를 못하고 계좌가 박살나는 이유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비중, 내 포지션, 그리고 손절매 얼마 잃겠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가셔가지고 앞으로 매매할 때는 비중을 똑같이 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이번 종목 매매할 때 손절매를 얼마 하겠다는 걸 꼭 정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계좌 크게 박살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팁은 손절매 할 때는 총 계좌 자산은 1% 내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게 절대 박살났네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10개를 한다면 내가 1억이잖아요. 네. 1억을 했을 때 1%가 얼마죠? 100만 원? 100만 원이죠. 네, 1억에 1%는 100만 원인데 네. 그럼 내가 종목에 진입했을 때 이번 종목의 손절매는 1% 내외로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넣었을 때는 10% 내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막 15%, 20% 가져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야지만 내 계좌가 박살이 안 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약간 그 금액대별로 그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만약에 20개로 한다면은 네. 손절매 포인트가 더 길어지니까 좀 더 여유가 있겠죠. 네. 500씩 넣으면 20개 종목으로 네. 10% 만약에 50만 원씩? 100만 원씩 빠진다고 네. 하면은 이제 비중이 500씩 들어갈 거니까 20% 빠져도 네. 나는 똑같이 1%가 되는 거죠, 손절매. 그럼 좀 손절매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전략은 내가 매매를 하면서 난 이게 좀 맞고 좀 더 빠른 게 좋아 그러면은 1,000만씩 넣고 난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이걸 좀 대응 전략을 좀 느슨하게 하겠어. 그러면 이제 500씩 넣고 20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계좌가 박살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증명했어요. 저희 제자들한테 교육하면서. 네, 진짜 다 증명된 자료. 저도 교육받으러 가야겠네.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지금 이런 것도 교육 내용이에요, 그렇죠. 진짜. 예. 예. 그리고 뭐 제들 후기 받겠지만 감동하는 제들이 네. 되게 많기 때문에 맞아요. 교육 한번 받으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제일 웃긴 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주식 교육은 받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주식 교육이나 이런 강의에 투자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개인들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현준 씨처럼 유료 회원 가입해서 종목 받는 건 좋아하는데 돈을 내고 교육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 교육 받으면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알려드린 것도 교육한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정말 쓸 수 있다면 정말 매매할 때 지금 자신이 없잖아요. 감으로 하고 또 물릴까봐 그런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거 좀 도움 되실 거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책 준비했거든요. 이거 제가 직접 쓴 책인데 이걸 왜 썼냐면 제자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 같은 실수를 많이 하고 주린이 분들도 똑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실수를 모아서 그냥 실수들을 모아서 책으로 쓰자. 그래서 이걸 책을 쓴 거거든요. 아마 이거 읽어보시면 지금 이제 1년 정도 하셨으니까 읽어보시면은 넘길 때마다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실 거예요. 아, 내 얘기다, 맞다. 이렇게. 아까 살짝 읽어봤는데 네. 읽기가 너무 편하고 좋다. 아, 맞아요. 네, 진짜. 되게 읽기 편하고 네. 정말 자기 얘기라서 아마 공감도 많이 되실 네, 거예요. 진짜. 다른 오늘- 책들은 막 보면은 그냥 덮게 되는데 이거는 맞아요. 되게 얇고 네, 그리고 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라면 받침대로 쓰기 되게 좋은 두께이기 때문에 다 읽으신 다음에 라면 받침대로 드시면 이거 선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거 읽어보시고 네. 나중에 또 제가 주식에 대한 팁을 한번 좀 드리는 일이 또 있을 거니까요. 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첫 방송이긴 해서 좀 주저없이 좀 얘기한 것도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또 더 재밌는 시간으로 또 준비할 거고 더 맛있는 거 또 많이 사드릴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주린이 여러분들도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 출연하고 싶은 분들 좋은 꿀팁도 많이 드릴 거니까 그럼 인사 마지막으로 하고 그럼 끝낼게요. 오늘 현진 씨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고생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